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뭐 저처럼 잘생긴 남자는 전혀 상관없지만 조금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남자 비수 자연산. 봅시다. 제목 정말이지 너무나 못생긴 남친 그래도 능력 하나만큼은 좋으니까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아우씨 도저히 안되겠다. 미안. 원제 못생겼는데 능력 있는 남자를 사귄 후기 본문을 쓰기 전에 분명히 밝히고 갑니다. 이 글은요 외모 비하를 하려는 의도 전혀 없고요. 그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미리 밝혀요. 분명히 알아주세요. 빠른 전달을 위해 본문은 음슴체.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유부녀죠. 제목 그대로 얼굴은 정말 못생겼는데 능력 하나만큼은 개쩌는 남자랑 만났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의 남편이 아니고 전 남친요. 그러니까 때는 약 5년 전, 당시 제 나이 20대 후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가, 남자 선배가 제 인스타를 보고 크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다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이런 소개팅 제안을 해왔어요. 그 사람은 선배의 선배였고 당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외모만 놓고 본다면 이 남자 그동안 내가 사귄 남자들보다 키가 너무 작았고 얼굴이 정말 보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남자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이런 말 하는 건 너무 미안하지만 땅을 파고 나온 두더지처럼 생겼고 피부는 곰보에다가 인중이 너무 길었어요. 그 원숭이 느낌 있잖아. 특히 눈이 300안인데 눈 여기 3면이 백색이란 뜻이죠. 눈동자가 작아가지고 좀 노려보는 느낌의 그런 사람들 있죠. 눈이 300안인데 호감이 1도 안 생겼어요. 정말 미안한 말이죠. 외모가 너무 볼품없었는데 오직 단 하나 바로 이 남자의 능력, 직업이랑 집안 재산 세상 누구나 선망할 만큼 능력이 개쩌는 남자였어요. 여기서 밝히진 못하겠지만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랬어요. 본인의 볼품없는 짧은 다리를 가리려는 듯 수억짜리 차를 끌고 온 강남 출신의 이 남자. 실물로 봤을 때 더더욱 강력한 현타가 밀려왔고요. 아니야 이건 아닌데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매너가 정말 좋더라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때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남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능력이다.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 등등등. 이 세상 누군가가 했던 이런 말들처럼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이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고 그러다 우리는 곧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딱 4개월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일단 이 남자와 연애를 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자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스킨십이었어요. 이 남자는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키스를 시도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좀 미안한 말인데 좀 두더지 얼굴로 인중을 훅 내미는데 이건 진짜 도저히 받아줄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장난을 치며 이 얼굴을 계속 밀어냈죠. 막 정색하면 기분 나쁠까봐 웃는 얼굴로 차단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키스는 물론이고 뽀뽀도 안 해봤는데 몇 번 이렇게 했더니 자존심이 크게 상했나봐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정도 연락을 아예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정상적인 연인이라면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좀 미안하네 등등등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저는 아니었어요. 정말 신기했던 게 그 기간 동안 숨이 쉬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귀는 걸 허락을 했고 동의했고 또 그러니까 기분을 먼저 풀어주는 건 물론이고 정말 최대한 자주 만나면서 이 남자의 다른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 좋은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도 되게 다양하고 머리 당연히 좋고 또 수준급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었으며 성격도 자상하고 건전하고 그야말로 정말 좋은 남편감이었죠.
근데 이게 전부였어요. 분명 연인이고 남친인데 남친이 아니고 뭐랄까 평소 되게 존경하는 대학교 교수님을 바라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를 보면 볼수록 설레임은커녕 그 외에 아침 방송에서 되게 얼큰한 매운탕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 집 참 맛있어요 라고 외치는 그런 촌스러운 아저씨 하나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죠. 아니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특히 초반의 경우 막 엔돌핀이 나오고 볼 때마다 설레고 그가 사랑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면 나 역시 떨려와야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찰나에 아주 작은 떨림조차 없었죠. 정말로요. 그냥 악기를 정말 잘 다루는구나. 평소에 스노우보드를 즐기는구나. 명품옷 졸라 많구나.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자꾸만 자랑을 해댔는데 이럴 때마다 뭔가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아우씨 뭐 어쩌라고. 하나도 안 멋있는데 뭐 어쩌라고 나한테. 이런 거죠. 원래 나란 여자는 전전 남친이죠. 그 전전 남친 키 185에 얼굴이 정말 조망만했어요. 이 남자와 사귈 때는 얘가 고등학교 때 드럼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 쌉 설레가지고 주변에 푼수처럼 자랑하고 다녔고요. 그저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로 시간을 보는 거.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모습에도 눈깔이 뿅 돌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야! 내 이상형은 애플워치를 찬 남자다 등등등 이런 미친 개 헛소리를 하고 다닌 적도 있었죠. 근데 이 남자는 이게 전부였어요. 그냥 외모만 잘났지 집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그저 그랬던 남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전 남친 아니 이 아저씨는 집안 쩔고 능력 쩔고 취미 등 자랑거리가 되게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내 주변에다가 야 얘들아 나 남친 생겼다 이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철저히 비밀로. 진짜 볼 때마다 현타가 훅 하고 밀려 들어왔고요. 늘 새롭고 새로웠어. 놀라워. 전혀 질리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나와 반대로 이 남자는 제 사진을 완전 자랑스럽게 본인 카톡 대문에 걸어뒀었는데요.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부끄럽고. 그래서 제발 좀 지워주세요 오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결론적으로 스킨십. 이거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랬어요. 이 사람과의 데이트가 마치 일의 연장선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톡도 마찬가지 대충대충 대답했죠. 그런데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이 아저씨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그 300안으로 정말 열심히 이리저리 제 눈치를 보다가 큰 불안감을 느꼈는지 마지막에 가서 거의 발악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꽁꽁이 너 그거 알아? 나랑 결혼하는 여자는 진짜 땡 잡는 거요. 내가 외아들이라서 우리 부모님 재산도 결국엔 다 내 거고 거기다가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시집 오잖아.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이러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는 이제 남은 카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본인의 마지막 필살기인 돈을 꺼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제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며 스킨십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NO. 거기다가 원초적인 그러니까 내 여성 호르몬이 이 남자를 너무나 강하게 밀어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헤어짐을 통보했고 이 남자를 떠났죠.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아저씨와 비교했을 때 재산이나 능력 등등등 아예 따라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좋아요. 행복해. 그리고 이 남자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아니 못했고 연애도 마찬가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특히 예전에 그렇게 헤어진 뒤에 이 남자는 저한테 연락을 해왔고 많이 보고 싶어 이런 소리와 함께 너랑 사귄 순간들이 매 순간 떠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새로운 남친 지금의 남편이죠 남친이 생겨가지고 바로 칼차단. 근데 여기서 더 짜증이 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저랑 사귄 걸 마치 엄청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여기저기에 보이시죠? 제 전 여친입니다. 이러면서 사진 보여주고 내 여친입니다가 아니고 내 전 여친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다는 등 헛소리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마 선배랑 얽혀 있어가지고 말이 좀 들렸나 봅니다. 아니 나는 이 아저씨와의 그 어떤 특별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았을까? 가벼운 뽀뽀도 밀어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추억이야? 그리고 이거는 헤어진 뒤에 아주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은 당시 모쏠에 가까운 남자였다고 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자를 사귄 흔적만 있는 상태랄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제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과거 연애사조차 물어본 기억이 없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는 뽀뽀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남자와는 100억, 아니 1000억을 줘도 같이 못 살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지금이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매일 뽀뽀하고 껴안고 사는 거 나는 죽어도 안 돼. 아, 물론 이게 가능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꼭 그런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래요. 그래도 사람은 되게 착했거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고 고통이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남자를 만날 때 외모를 크게 안 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경기도 오산이고 착각이었죠. 뭐 이런 나를 속물이라고 욕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하튼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와 사랑을 하려면 일단 외모가 기본은 되어야 한다는 걸 이때 깨달았어요. 외모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좋아도 나는 안 되더라고. 존경은 가능하지만 사랑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야, 이 말 참 뭔가 좀 잔인하면서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은 하지만 사랑까지는 안 된다. 야. 댓글 1번. 이 글을 읽은 뒤에 이유 없이 막 엄청나게 화가 나고 이 세상이 거지 같으며 또 이 글쓴이가 사람의 외모만 보는 편협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못생긴 겁니다. 안타깝지만 정말이에요. 2번. 외모가 많이 못생겨도 충분히 매력있고 자신감 뿜뿜인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연에 나오는 남자의 경우 외모도 호감형이 아니지만 그 이전에 본인의 가치를 물질적으로만 어필하니까 그래서 더 안 끌렸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댓글. 못생긴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댓글이네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하죠. 아이돌 판만 봐도 알겠지만 여자애들은요 1순위로 얼굴을 보고 2순위로 몸매를 봅니다. 만약에 내가 저 남자였다 그럼 성형부터 했을 거예요. 돈 많다며. 왜? 다 필요 없고 잘생긴 남자가 최고니까. 2번. 외모는 그닥인데 결혼 후에 잘 사는 남자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일단 자존감이 엄청 높고 유머러스하든가 그게 아니면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인맥이 짱짱해가지고 정말 세상 어딜 가도 본인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는 사람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인싸죠, 인싸. 이런 것들이 여자에게 매력으로 어필돼가지고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저 남자의 경우 그 수많은 장점들이 본인 스스로가 즐겁고 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용케 알아진다 이 말이지. 지금 쓰니처럼 다 보이는 거야. 즉 자연스럽지가 않고 인위적이다. 3번.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성형수술이라도 좀 하지. 내 댓글. 잔인한 말이지만 인중이랑 삼배가는 안 돼요. 오히려 자칫 더 망해버리면 아이고 성형을 해도 저 모양이네? 이런 소리까지 듣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죠. 4번. 여자는 내가 이 남자와 키스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사귄다 안 사귄다가 바로 딱 갈리는 거예요. 내 댓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 깔깔깔깔. 5번. 나도 여자지만 우리나라 여자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착즙을 제일 잘해요. 작은 매력이라도 있으면 최대한 착즙,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다 하는데 이 착즙이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눈물을 흘린다 이건가? 그런 여자들이 못 받아줄 정도면 이건 정말 못생긴 거죠. 이럴 때는 운동 열심히 하고 성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자를 혐오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즉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참고로 이런 사람들은 정신까지 못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토탈적으로 못생겼다 이거지 내 말은. 6번. 뭐 1000억? 웃기시네? 야 재산이 1000억이면 애초에 너랑 만날 일 자체도 없어. 약 먹었냐? 깔깔깔. 내 댓글.
그 천억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천억이 아니고 금은 보화를 줘도 나는 안 만나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 아니 이거 왜 이래? 너 혹시 예전에 국어 시간에 졸았냐? 2번 헤헤 강한 일침을 날린 나 꽤나 멋졌어. 이 인간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깔깔깔깔. 7번 이 써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못생긴 남자의 서러움을 너무나 잘 풀어냈네요. 결론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눈에도 답이 안 보였는지 아이고 너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면 여친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이 말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말 말이야. 이거 하나만 믿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남자는 능력이지 남자는 와인이야. 이런 말들로 내 그지같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도 보고 그렇게 자리 잡고 이제 여자를 좀 만나볼까 싶어가지고 소개팅이랑 맞선 등등등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연애 경험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건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돼요.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여자는 밥만 먹고 집에 간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씨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가진 장점을 내세워야지. 이제는 본인 PR의 시대니까 깔깔. 애써 두른 명품 시계, 외제차, 키, 차키 등등에 상대방들이 호기심을 갖긴 하지만 이내 냉담해져요. 싸늘해. 정말 아무것도 안 통해. 그리고 여기서 제일 그지 같은 건 바로 접니다. 그렇다고 나와 동급의 외모를 가진 여자는 싫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게 아니니까. 결국 두쟁이를 통해서 본 맞선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오직 하나 성공을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 나날들 이 예쁜 아가씨는 이미 예전에 만난 남친들과 뜨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다시 한 번 더 합리화를 했어요. 아니 정신승리를 했죠. 그래 그게 다 뭔 소용이요. 다 과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으면 된 거요. 결국엔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승리자야. 내가 이겼다. 만세.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지게 된 스킨십에서 다른 사람과의 스킨십을 생각하는 듯 질끈 감은 두 눈과 그지 같은 소리,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난 뒤에 그녀의 들릴 듯 말 듯한 아주 짧은 한숨 소리에 저는 그제야 애써 외면해 왔던 잔인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구나. 단 한 번도 그녀를 가져본 적이 없었구나. 대댓글 헐 극사실주의다. 덜덜덜덜. 님 힘내세요. 2번 난 여자지만 이 사람 진심으로 안 됐다. 그래도 남 탓 안 하고 영력이라도 키우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언젠간 좋은 인연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8번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대가 못생겨도 뭐랄까요 뭔가 내 스타일로 못생겨야 하는 거야. 그러면 가능해. 하지만 그 마지노선조차도 안 되면 그냥 빠이빠이지. 아마 여자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린지 잘 알 거예요. 깔깔깔깔. 대댓글 맞아요. 못생겨도 내 스타일로 못생겨야 되는 거야. 2번 아우 이거 우리 남편 말하는 거잖아. 3번 그렇죠. 똑같이 못생겨도 호감이 가는 상이 있고 완전 비호감인 상이 있죠. 얼굴이 못생겼다. 그럼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라도 뿜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침한 찌질이 얼굴이 제일 불쌍하죠. 뭘 해도 안 되니까.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아. 야, 사실 제가 처음에 나처럼 생기든가 이런 그지 같은 멘트를 날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외모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몇 번 풀었지만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차 몰고 가다가 차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싸운 적도 있고요. 또 그때가 몇 살이었나? 19살이었나? 아무튼 되게 어릴 때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애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주선자였나 아무튼 말이 돌아서 저한테 왔는데 제 첫인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인마 같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살인마 같아 이게 아니고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사람 2명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온 얼굴 같았어. 이런 말을 한 거야. 쪽팔린 말이지만 그때 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지금도 말이야. 에이씨.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 안 누른 사람이 못생긴 거요. 내가 두고 보겠어.